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은밀하게 그리고 깊숙하게 뿌리를 받고 있는 기업 페이스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매일 전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과연 페이스북은 어떤 기업이고 사업 구조와 재무 상태는 어떤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페이스북의 재무제표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은 2004년 마크 저크버그가 하버드대 기숙사에서 하나의 웹사이트를 생성하며 시작한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입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유하고 있어요. 참고로 왓츠앱은 한국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카카오톡과 같은 국민앱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매출 추이를 훑어볼까요? 왼쪽은 최근 4년, 오른쪽은 최근 4분기의 매출 추이입니다. 매출이 수백억 불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물론 꾸준히 흑자도 기록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보았을 때도 코로나에 의한 매출 영향이 생각보다 적고 2020년도 3분기에는 오히려 역대급 매출과 흑자를 기록해버렸어요. 여기서 흑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뒤에 재무 분석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매출 성장에는 걱정이 없어 보이네요. 그럼 페이스북의 사업 구조를 볼까요? 와, 이렇게 사업 구조가 간단한 회사는 처음 봅니다. 광고와 그냥 기타 수입 두 개로만 나뉘어 있어요. 전체 매출의 98.4%가 광고 수익이고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기타 매출은 포탈이라는 기계 매출과 기타 매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체 매출의 1%가량밖에 차지를 안 해요. 매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요. 전체적으로 페이스북의 2020년도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광고에 심하게 의존되어 있는 모습이죠. 참고로 포탈이라는 제품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포탈은 페이스북이 판매하는 스마트 디스플레이 기계인데요. 태블릿은 아니에요. 그런데 페이스북과 왓츠앱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연동되면서 영상 통화도 가능하게 해줘요. 물론 AI 스피커 기능도 있고요. 페이스북이 크게 홍보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의 매출이 생각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페이스북의 지역별 매출 구조를 볼게요. 총 4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먼저 북미 지역은 페이스북 전체 매출의 44%를 기록하는 등 핵심 사업 지역이고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전체 매출의 23.4%를 차지하는데요. 전년 대비 27%나 성장한 지역이에요. 참고로 아시아의 전체 매출은 항상 유럽에 이어 3등이었는데 이번에 크게 성장하면서 페이스북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의 성장이 둔화된 것도 아니에요. 유럽도 전년 대비 14%나 증가했는데 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너무 컸죠. 나머지 지역도 12% 성장해주는 등 전 세계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페이스북의 2년간 지역별 월간 사용자 수의 변화를 볼까요? 2년간 북미의 사용자는 5%만 증가하는 등 다소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참고로 2020년 3분기에는 처음으로 사용자가 감소했어요. 이게 하락 추세일지 다음 분기의 북미 사용자 수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아와 나머지 지역에서는 2년 동안 20% 이상이 증가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시장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사용자 수로 보시면은 아시아와 나머지 지역의 북미의 8배 이상이에요. 숫자는. 근데 매출은 북미가 아시아와 나머지 시장을 합친 것보다 크죠. 이 시장에서의 수익 전환이 빨리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SNS별 전세계 사용자 순위예요. 2020년도 4월 기준인데 전세계 탑6 중 4개가 페이스북의 제품이죠. 2등이 구글의 유튜브이고 여기 5등이 중국의 국민 메신저인 위챗 신점을 감안할 때 페이스북은 SNS에서는 그냥 독보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인스타그램 다음이 틱톡인데 거의 2배가 차이가 나요. 여기 보시면 스냅챗도 이렇게 요즘 크게 성장하고 있죠.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페이스북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전에 공시자료에 제시된 페이스북의 위험 요소들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스북은 공시자료에 약 43개 정도 되는 위험 요소를 공개했는데요. 그중 일반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제가 인상적으로 본 페이스북의 고유의 위험 요소들을 몇 개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광고비에 의존하는 단순한 사업 모델이에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며 집에 있으면서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 활성 유저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출도 비례해서 늘어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늘어야겠지만 사실 정답은 알 수 없음입니다. 그 이유는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모델 때문인데요. 페이스북은 기업들의 광고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광고주들이 코로나 및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다면 광고와 마케팅 비용을 줄이겠죠. 그럼 페이스북에게는 매출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스스로가 본인들의 매출은 변동이 심하고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데스크탑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 기술이 발달하면서 광고 차단 기능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광고 차단 기능이 진화될수록 광고에 의존하는 페이스북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페이스북 서비스가 금지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 중 하나이죠.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은 리브라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하여 전 세계의 기축통화급으로 만들려는 구상을 했었는데요.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금융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 정부와는 이제 정말 심각하게 대립했죠. 또한 전 세계 3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정치권과는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것 같아요. 실제로 며칠 전에도 이런 문제로 저크버그가 청문회에 나가기도 했죠. 다음은 페이스북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매년 두 자릿수 이상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는 등 정말 말도 안 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증가 추세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감소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80%가 넘어요. 엄청나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감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30%대를 유지해주는 등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페이스북의 전체 매출 대비 판매 관리비는 24%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관리 비용이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대한 조직에 비해 정말 알뜰하게 잘 살림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구개발비에는 절대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전체 매출의 23%가량을 연구개발에 쓰고 있어요. 특히 2019년도에는 연구개발에 총 136억 불을 사용했는데 이 수치는 엔비디아 2019년 전체 매출보다도 큰 액수예요. 엄청나죠? 2020년도에는 순이익률이 전년도 대비 높게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연구개발 관련 혜택으로 인해 4%의 세금만 적용되면서 일시적으로 순이익률이 크게 증가됐어요. 다시 10%에서 20% 수준으로 세금이 올라가면 다음 분기에는 다소 순이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수익률 기준 페이스북은 정말 우량주 중에 우량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출 증가율과 이익률이 꾸준히 감소 추세인 것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통해 페이스북의 재무 건전성을 보실까요? 부채 비율이 24%예요. 240%가 아니라 24%입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수치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치인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유동 비율도 551%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ROE와 ROA는 각각 23%와 18%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뎁투 에퀴티는 0이었습니다. 자본 대비 대출과 같은 부채는 제로라는 거예요. 특이사항을 볼게요. 전년도 대비 자산은 9% 올랐는데요. 부채는 11% 감소, 자본은 10% 감소하는 등 자본 상승에 의한 자산 상승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재무제표를 보면 대출과 노트 발행한 것들이 제로였어요. 단기 부채, 장기 부채 그냥 다 제로였습니다. 수익과 현금 흐름이 워낙 좋아서 그냥 외부의 돈은 빌릴 필요가 없다라는 마인드인가 봐요. 자산의 45%는 유동자산이고 29%는 데이터 센터와 같은 PP, 그리고 13%는 영업권인 등 자산의 퀄리티도 훌륭해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채 발행이 제로고 이익 잉여금이 계속 커지면서 자본이 상승하는 등 성장형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무 구조였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에 의해 247억 불 증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의해 각각 249억과 70억 불 감소하는 등 기말 최종 현금은 120억 불을 보유했습니다. 순이익 180억 불에 감가상각 100억 불이 애드백되면서 엄청난 현금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참고로 페이스북은 남는 돈을 미국 정부의 증권 등에 구입하면서 이자 수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43억 불가량의 자사주 매입도 했고요. 남아도는 현금을 쓸 곳이 없어 보여요. 이런 엄청난 이익과 현금 흐름으로 사실 배당금도 줄만한데 전혀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근데 혹시 모르죠. 곧 배당금 소식이 있을 수도. 페이스북 결론입니다.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며 전 세계 인구 3명 중 1명이 매일 페이스북의 제품을 사용해요. 매출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데요. 살짝 둔화 중에 있고요. 아시아 지역에서 27% 성장했는데 이 지역은 향후에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다소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순이익률은 여전히 30%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고요. 전체 매출의 23%가량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등 미래 먹거리 개발에 힘쓰고 있었고 관리 비용이 9%인 등 사실 거대하지만 비대하지 않은 조직이었어요. 또 단기 대출과 장기 대출이 제로면서 부채 비율은 24%라는 엄청나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너무 장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몇 가지 언급할게요. 일단 기존 매출 핵심인 북미와 유럽 시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시아 쪽의 성장을 기대하는데 정치 문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에 진출 못하고 있는 상황은 페이스북에게 가슴 아픈 사실이네요. 그리고 광고 수익이 전체 매출의 98% 이상으로 너무 지나치게 단순한 수익 구조예요. 이게 한번 잘못되면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매출의 다각화를 노력해봐야 하는데 어떤 구상을 할지 기대되네요. 또한 리브라와 SNS 영향력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큰 것도 위험 요소입니다. 언제 어떤 규제가 발동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또 광고 블락 기능에 의한 사업 리스크도 좀 존재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